이번 회차에서는 냉각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냉각 해석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모델에 냉각 채널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 몰드 플로우에서 냉각 채널에 필요한 커브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3D CAD에서 굉장히 쉽게 냉각 채널들을 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번 해석에서는 냉각 채널을 위해서 구성된 커브를 불러와서 냉각 채널의 빔 메쉬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채널은 피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풀 3D로 되어 있는 CAD 데이터를 가지고 냉각 채널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 혹은 냉각 채널의 중심선을 지나는 커브들을 가지고 냉각 채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냉각 채널이 구성될 제품의 3D CAD 데이터가 있고요. 이 CAD 데이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홈 탭에 있는 가져오기를 통해서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CAD 데이터 위에 냉각 채널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추가하기 위해서는 홈 탭에 있는 가져오기가 아니라 이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이미 구성된 냉각 채널을 혹은 풀3D로 되어 있는 냉각 채널을 불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중심선을 지나는 커브 형태의 냉각 채널 커브를 제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누르시고 해당되는 냉각 채널을 누르신 이후에 열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기를 하면 메쉬 유형이 초기 모델에 의해 결정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커브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듀얼 도메인이나 3D 어떤 이런 형태의 메쉬 타입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커브 형태의 데이터가 불러들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피드 시스템, 즉 러너나 게이트처럼 커브를 불러오게 되면 약간 자주색, 보라색 형태의 커브들이 불러 들어오게 되고요.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커브를 불러 들여왔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GS 표면 그리고 IGS 곡선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 레이어를 가만히 보시면 커브를만 불러 들여왔는데 이 표면까지도 레이어가 같이 선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면에는 아마 아무런 레이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 곡선 부분에 현재 불려 들어온 이런 곡선의 내용들이 이 IGS 곡선 레이어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속성들이 없는 레이어가 있는데 이 레이어를 지우는 간단한 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레이어 작업창 위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 정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 정리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지오메트리 데이터도 들어있지 않은 메쉬 혹은 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정보도 들어있지 않은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어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레이어를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걸 말씀드렸고요. 현재 정리된 레이어를 통해서 이 IGS 곡선에 이 지금 추가적으로 가져오기 한 커브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에 보이시는 레이어 1을 체크를 하게 되면 3D CAD 데이터가 없어지고 현재 보이는 이런 커브만 보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커브에 이제 냉각 채널 속성을 주어야 하는데 이 냉각 채널 속성을 주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이 냉각 채널이 모두 직경 8mm의 냉각관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커브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면 약간 분홍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뀐 후에 이렇게 바뀌게 모든 것을 선택한 이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가운데 속성 유형 변경이라고 있는데요. 이 속성을 한번 클릭해 보십니다. 이 속성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된 도면 요소에 지정된 속성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새 속성을 지정하겠습니까? 라는 어떤 창이 뜹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창이 하나 생성이 되고 현재 아무런 속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현재 이 커브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뭐 냉각관도 있고요. 베풀, 버블러, 뭐 부품 빔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의 속성을 줄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커브는 냉각관, 즉 냉각 채널이라고 저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냉각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냉각관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 있는 관 표면의 어떤 단면 형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고 그 단면 형상에 따른 지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면을 가만히 보시면 뭐 반원형, 사다리꼴, U자 여러 가지 형태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냉각관은 원형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형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냉각관은 모두 지름 8mm를 가정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8mm로 지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관 전달 효과 같은 경우에는 0, 1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을 선택하게 돼 있고 관 거칠기라던가 로스케이 개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도움말 혹은 구매하신 업체의 기술 지원을 받으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입력하신 이후에 확인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시면 주어진 커브들이 모두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한 부분은 이제 냉각관 속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속성을 부여하게 되면 이제 메쉬에서 빔 메쉬로 이 냉각관들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 창에서 다시 한번 모든 지오메트리를 열어주시고요. 메쉬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탭에 가셔서 메쉬 생성을 누르시면 일반 곡선, 넙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키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곡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제가 설명만 해드리고 넘긴 부분이 있는데 이 회로의 지름에 대한 모서리 길이의 비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의미하냐면 이 냉각관은 흔히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로에 구성되는 노드의 크기, 즉 점의 크기를 이 숫자를 통해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회로에 더 많은 노드가 생성되고 그 생성된 노드에 따라서 더 많은 빔 메쉬, 즉 메쉬의 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레코멘드하는, 즉 권장하는 값은 지름에 비해서 약 2.5 정도의 비로 노드를 만들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이 2.5가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을 그대로 선택하셔서 메쉬를 생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하신 이후에 메쉬 시작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로그 창이 활성화되면서 메쉬가 생성되게 됩니다. 메쉬가 생성하는 동안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냉각 회로를 반드시 왼쪽에 보시는 스터디 작업창에서 해석 순서에 냉각을 넣고 냉각 회로를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이런 메쉬 부분들을 모두 다 생성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해석 순서를 바꾸셔서 냉각 해석을 수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모든 메쉬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원형 형태의 냉각 회로의 빔 메쉬가 생성이 됐고 그리고 제품 메쉬도 생성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빔 메쉬와 제품 메쉬는 동시에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모든 구성을 다 완료하신 이후 이게 메쉬를 한꺼번에 나누시면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다 메쉬를 다 생성하고 나시면 기존과 동일하게 메쉬 통계를 통해서
메쉬의 품질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메쉬의 품질이 조금 나쁘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이 메쉬 편집을 통해서 메쉬의 품질을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이 다 생성이 되고 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해석 순서, 적용되는 수지의 종류 선택, 사출 주입점 설정을 하시면 됐는데,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해석 순서를 고른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석 순서 중에서 한번 냉각, 충전, 보합 해석을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충전, 보합을 선택하게 되면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생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출 주입점 설정 밑에 냉각 회로, 냉각수 입구 출구, 그리고 금용 블록, 금용 표면 메쉬 만들기 이런 부분들이 생성이 되는데, 우선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출 주입점 설정은 기존에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출 주입점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는데, 아래쪽에 냉각 회로와 금형 블록 등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냉각 회로 부분은 이미 냉각 회로를 다 구성했기 때문에 왼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으로 체크가 돼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각수 입구 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무 표시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빔 메쉬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 출구는 따로 설정하실 필요 없이 냉각수 입구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 냉각수 입구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 냉각수 입구 출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냉각수 입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냉각수 입구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냉각수가 어느 쪽으로 입구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왼편에 있는 부분을 냉각수 입구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 설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냉각수 입구 모양의 아이콘이 설정이 되고 C라고 하는 화살표, C라고 하는 알파벳이 설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측의 부분에 냉각수 입구를 설정했으니까 이번엔 하측의 부분도 똑같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두 개의 냉각수 입구가 설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 냉각수 입구를 설정을 바로 닫으시면 안 되고요. 이 편집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편집을 누르면 이 냉각수 입구의 속성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냉각수는 일반적으로 물을 쓰기 때문에 이 냉각수의 종류는 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냉각수 제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압력, 유량, 레이놀즈 수, 총 유량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되는 방법은 뭐 압력이라든지 유량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해석자가 압력이나 유량을 잘 모를 경우에는 흔히 지정된 레이놀즈 수를 가지고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것은 이 냉각수 안에 흐르는 물이 얼마만큼 난류를 이루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무차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차원수는 대략 한 만 정도면 충분히 난류를 일으키고 열 교환이 충분히 된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량이라던가 압력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지정된 레이놀즈 수를 약 만 정도로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수의 입구 온도도 지금 보시는 냉각수 입구 설정의 편집에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냉각수 입구 온도를 기본적으로 25도가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냉각수 입구 온도를 이 키인하는 곳에다가 키인을 하시고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지정이 되게 되면 확인을 누르시고, 냉각수 입구는 따로 확인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자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냉각수 입구가 설정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시는 금형 블록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형 블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정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나와 있는 이 제품의 메쉬와 냉각 채널의 메쉬의 전체 볼륨의 2배 정도 크기로 금형 블록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조금 더 정확한 온도값을 계산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현재 생성되는 이 제품에 적용되는 금형의 크기를 도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이후에 X, Y, Z의 크기를 정하신 이후 금형 블록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금형 블록을 설정하는 방법도 금형 블록, 이 스터디 작업창에 있는 금형 블록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 치수를 설정할 수 있는 금형 블록 마법사가 실행됩니다. 이 실행되는 금형 블록 마법사에서 치수를 넣으시고 마침을 누르시면 해당되는 금형이 생성되게 됩니다. 한번 저는 디폴트 값으로 나와 있는 이 값을 가지고 한번 마침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금형 블록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생성된 금형 블록은 이 레이어 창에 보시면 몰드 서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레이어가 생성이 되면서 이 모든 금형 블록에 메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하면 금형 블록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형 블록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출 주입점은 원하시는 위치에 사출 주입점을 클릭하시면 사출 주입점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공정 설정 마법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설정 마법사를 보시면 현재 유입되는 수지의 용융 온도, 그리고 이 제품이 한 사이클, 즉 충전, 보압, 냉각, 현계 형태가 될 때 한 사이클이 돌아갈 때 이 현계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입력하는 란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현계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된다라고 알고 계신다면 현계 시간을 넣으시면 되고요. 잘 모르실 경우에는 조금 더 충분한 값을 넣으시면 해석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것들이 있는데, 전에 충전 보안만 해석했을 경우에는 냉각 시간을 따로 넣는 어떤 그런 창에서 키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냉각 해석을 수행하시게 되면 사출, 보압, 냉각 시간을 모두 포함한 대략의 한 사이클 정도의 이 시간이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출, 보압 시간을 빼고 냉각 시간만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출, 보압, 냉각 시간을 모두 더해진 값을 이 맨 앞부분에 넣으실 수가 있고요. 또 자동으로 하실 경우에는 이 특별히 어떤 목표 추출된 기준에 의해서 이 값의 기준에 의해서 냉각 시간이 자동으로 결정되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냉각 설정을 하시고 나면 충전 보압 페이지는 기존의 내용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마침을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석 시작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해석 시작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석 로그 창이 뜨면서 해석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 냉각 해석도 유동 해석이나 변형 해석과 마찬가지로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냉각 해석의 진행률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냉각 해석은 모든 해석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냉각 해석이 끝난 이후에는 충전 보압 해석이 수행이 되고, 이 충전 보압 해석이 모두 수행되고 만약에 변형 해석까지 진행된다고 하시면 이 충전 보압 해석이 모두 끝난 이후에 변형 해석이 수행되는 형태대로 해석이 수행되게 됩니다.